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한 부장입니다. 자, 2020년 1월 이제 7일입니다.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진짜, 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 급등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르긴 올랐는데, 뭔가 좀 코스닥은 좀 아우는 좀 뭔가 부진해 보이죠. 오르긴 올랐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올라도 많이 오른 건데 형님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예, 진짜 이건 뭐 이거 저 정도 오른 건 오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위쪽으로 가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증시가요 갈 길이 한참 남았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받고 가야 됩니다. 쉬면서 가야 오래 단단하게 가요. 근데 너무 오버슈팅을 하면 부러집니다. 나중에 한 방에.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너무 안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용납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강세장이고, 왜 여러분들이 제가 불과 2주 전이에요. 안 가는 기업들 제가 찾아서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이런 것도 예전에 자동차 그때 걔네들이 안 갈 때죠. 그래서 이제 많이 가니까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사서 지금 당장 뭐 하겠어요. 이미 날라간 거.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찾다 이제 레이더망에 걸린 종목들이 SK도 있었고 현대모비스도 있었고 SK텔레콤 이는 오래됐죠. 또 삼성 SDS 물론 안 간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대상 같은 거 아직도 안 가고, KTNG는 그때 제가 한번 선택은 하시라 그랬어요. 배당 목적으로 샀는데 배당 이상의 수익이 났다 싶으면 파셔도 되고, 왜냐면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은 배당 낳고 후엔 주가 잘 안 가요. 근데 어쨌든 KTNG는 오른 건 아니고 못 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다 간 건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올해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딱 두 개를 탑픽으로 본 거예요. SK랑 현대모비스를. 근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갑자기 빨리 가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SK도 제가 얘기했나요? 가격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 30 이상이니까 최소 30이고 40에서 5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전혀. 예, 그때 25만 원, 24만 원 할 때 그러면 최대치로 두 배는 간다고 좀 본 건데, 예, 장기 투자하려면 두 배 정도는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가니까 야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고민되는 건 이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새로운 걸 또 찾아봐야 되는데 대형주 중에서 이제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대형주는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제 중소형주로 눈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 연말에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새해 선물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안 간 거 있으면 조금씩 사놓으세요. 왜냐면 이게 장이 계속 돌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한번 보시면, 예, 오늘은 개인이 코스피를 다 던져버렸어요. 1조 1천억. 누가 샀죠? 금융투자 기관이. 외국인하고. 주식이 없어요.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투가 좀 질러버렸고, 근데 개인이 옳다구나. 개인 투자자 너무 주식 잘하죠.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대신에 뭘 샀냐? 코스닥을 사버렸어요. 개인이 코스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인공이에요. 코스닥에 중소형주 중에 좀 최근에 빠지거나 실적 좋은데 안 간에 있으면 골라 잡으시면 돼요. 조만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일 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완벽한 유동성 장세입니다. 개인에 의한 유동성 장. 대형주가 지금 연초부터 불을 뿜지만 개인들이 대형주 차익 실현하잖아요. 이 돈들이 중소형주로 가요. 이걸 꼭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중소형주 한번 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대형주 좀 쉬어요. 얘네 또 쉬면 대형주 가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당분간. 왜냐면 지금 돈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들어오니까. 이 돈들이 주식하려고 들어왔지 뭐하러 뭐 그냥 장난치려고 들어오는 돈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주식 투자하려고 들어온 돈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기회만 생기면 들어가고 이게 불을 뿜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제가 아까 현대모비스하고 SK 올해 진짜 이거 두 개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두 개 꼭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너무 빨리 가서 이게 좀 천천히 가야 많이들 사시는데 옛날에 삼성전자 같은 거 많이 사셨잖아요. 아이고, 근데 이거 뭐 너무 빨리 가서 댓글 보니까 또 못 사신 분도 많으셔서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대형주가 저렇게 날아다녀요 그냥. 예. 뭐 10%가 우스워요 그냥 하루에. 저런 시총 몇십조 회사가 하루에 10% 오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아니. 근데 보이세요. 현대모비스가 단 4일 만에 2번.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강세장에서 지금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기존 10몇 년간 본 적이 없는 강세장이에요. 운이 좋다고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린이 분들. 예. 그래서 종목만 잘 선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유료 리딩방이나 그런 분들 좀 너무 안 좋게 얘기는 했지만 그런 분들 중에도 되게 잘하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전문가를 검증할 때도 꼭 잘 보세요. 팩트를 가지고 하는지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만 입만 가지고 하는지 교주가 되려고 하는지. 저는 절대 뭐 그럴 욕심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저 어차피 직장인입니다. 다만 이제 요새 좀 그런 건 있어요. 예. 여러분도 이제 돈 버시고 뭐 좋은 종목 소개해 줬는데 잘 가서 뭐 기분 좋죠 저도. 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은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주식 투자하고 싶다. 예. 저는 못하니까. 예. 참 그건 좀 저도 예.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요새 장 보다 보면 나도 했으면 참 모르죠. 뭐 또 어떻게 됐을지. 아무튼 여러분들만이라도 올해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정말 많은 돈 버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 방송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게 하고 싶은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 뭐 솔직한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다 돈 벌려고 이 방송 보지. 예. 뭐 다른 것 때문에 보시는 분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돈을 어쨌든 잘 벌어 가시면 전 뭐 그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 덕에 또 승진도 하고 그랬으니까. 예.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시장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면 조금 조심은 하자 이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댓글 보니까 한 분이 뭐 좀 제가 뭐 너무 헷갈리게 한다. 어떨 땐 팔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것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저는 그냥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제 말대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지를 드리잖아요. 자, 나는 어쨌든 지금 올라왔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삼성전자를 예로 든 겁니다. 삼성전자 수익이 많이 났는데 저는 무조건 팔지 말라 그랬죠. 근데 분명히 한 번은 급락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영원한 상승이 없으니까. 난 이 급락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다. 그런 분은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를. 내 평가 금액에.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0만 원만 팔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얘기하면요. 오해를 하세요. 다 팔으라 그랬다. 예. 제발 그런 분은 이 방송 듣지 마세요. 아셨죠? 예. 이게 곡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제 의도가 뭐냐면 이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를. 난 급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200만 원 팔면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 이제 삼성전자 끝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돼요. 10만 전자가 뭐예요? 시총 1000조 갈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큰 사이클상 보면 전자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싫은 분은 저렇게 좀 줄여놓고 저 돈으로 좀 안 간 기업들 있잖아요. 바닥에 깔려 있는 거. 그걸 일부 갈아타는 거 좋아요. 근데 이거를 팔려고 그랬다고 1000만 원을 홀라당 다 팔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럴 거면 팔지 마세요, 아예.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난 뭐 저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내려올 때 난 못 잡을 것 같다. 그냥 절대 팔지 마세요.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그냥 갈 때까지 평생 가져가도 돼요. 뭐 배당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특히 여자분들이 이번에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사놓고요. 물려버리면 그냥 딸한테 증여하겠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맘카페 같은 데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마인드예요. 물론 삼성전자니까 가능한 겁니다. 엉뚱한 기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장하는 기업을 그렇게 평생 투자하는 건 좋은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나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 오히려 돈이 많아가지고 급 나갈 때 더 사겠다. 아, 좋은 마인드예요. 예, 이거 그러니까 이 선택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 난 단타만 해. 난 단타만 한다. 예, 장이 너무 오버했다.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왔다. 예를 들면, 예, 장기 투자도 물론 있지만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딱 났어요 지금. 그분은 선택을 하세요. 다 파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삼성전자 2배 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땐 기본은 40~50%다 수익 나셨어요. 예전에 6만원 밑에 사신 분들. 선택지 다양합니다. 계속 가져가시든 내려간 게 무서우면 200만원만 파시든 1000만원 중에, 네.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다 터시든지 정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삼성전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기도 마찬가지. 여기 현대모비스 아직 갈 길 멀어요. 한참 남았어요. 예.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건 팔면 안 되죠. 단 한 주도 팔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올라갔는데 뭐 왜 팔아요? 근데 이제 자꾸 전자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LG화학도 결국 이제 100만 원 왔잖아요. 제가 뭐 이게 맞춰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LG화학도 이제 거의 진짜 제가 말씀드린 가격 거의 와가잖아요. 110까지도 보이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뭐 그때 물적 분할 때문에 뭐 이런 데 사신 분도 지금 엄청난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여기서 파신 분들이. 저는 너무 기분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주식은 자기 기분 안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돈이 오가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수익이 정말 많이 났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20% 파시는 것도 좋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110만 원 갈 때까지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 아, 나 이 정도면 만족해. 다 파셔도 되고. 누가 뭐라고 했으면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단 후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 1, 2, 3번이 있잖아요. 어느 걸 선택해도 후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염산 차장이 또 뭐 이렇게 좀 팔으라 그래서 좀, 근데 꼭 그런 분들 계십니다. 뭐냐면 조금만 덜어내라 그러잖아요. 다 파신 분들 계세요. 그래 놓고 올라가잖아요. 뭐라고 해요. 예. 제가 뭐 그런 적 한두 번 있겠습니까?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도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상담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요. 10년 넘게 해봤어요.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아니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분들 계시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절대로 후회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가든 어쩌든가. 여러분의 몫이니까. 이게 아무튼 끊임없이 주식 투자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거든요. 내가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나?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은 팔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3천까지 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수대도 단기적으로 좀 부담되고, 예,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또 한번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올랐는데 하루에 뭐 4, 5% 빠지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순식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절대적으로 흥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다만 좋은 기업, 성장하는 기업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인 물량은 끝까지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어떤 선택을 할지 거기에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예, 대응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장이 한두 번 빠진다, 그럼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세장의 초입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멀어서 저는 제가 막 흥분이 돼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딱 시장 보고 있으면 와, 이번 사이클이 얼마나 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오래 가요, 강세장이. 쉽게 안 줘. 그리고 우리 한국은 13년 만에 강세장이잖아요, 거의. 진짜 지난 13년간 이러고 있었는데, 지수 그때 2000 처음 넘고 2007년에 이때 여기가요, 요 사이클 한번 보시겠어요? 2000 박스피 이 1000포인트 돌파할 텐데 2005년에 이제 정리식 펀드 열풍이 때인데요. 그때도 비슷해요. 개인 자금이 펀드로 갔어요. 2년 갔어요, 일단. 사이클이. 2년 동안 2배 갔습니다, 지수가.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최소 2년은 가요, 강세장. 중간에 이런 한 번의 급락장은 꼭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오긴 와요. 근데 급락은 짧죠. 기간도 짧고. 예. 저럴 때 많은 분들이 저기서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언젠가는 또 저런 흐름이 나올 텐데 그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또 제가 뭐 잘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해드리니까, 예. 단 여러분이 할 거는 계속 좋은 종목 찾아보자. 좋은 종목인데 좀 크게 오르지 못한 거 있으면 좀 찾아보자. 그리고 잘 산 종목은 계속 가져가자. 예. 근데 너무 단기에 급등한 것 같다, 그런 기업은 일부만 줄여도 괜찮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다. 일부 줄이건 안 줄이건. 예. 자, 아무튼 제가 좀 또 서론이 좀 너무 길었네요. 예.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디서 보냐면은, 잠깐만요. 여기 그 와이즈 리포트라고 있어요. 유료예요, 유료.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고 저희 회사에 이제 계정이 있어서 와이즈 리포트 통해서 제가 보고서를 다 봐요. 이렇게 눌러보면 보고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거 싹 훑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예. 일단 제목부터 봐요. 제목부터 보면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제목 딱 보고 다 빼요, 괜찮은 것들은. 그리고 하나씩 다 읽어봐요, 괜찮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괜찮은 걸 제가 여기 이 ETF 트렌드에, 이 트렌드에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 보고서만 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요거 하셔야죠. 유료로 가입하셔서 각자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요 와이즈 리포트가 유료로 돼 있고 몇십만 원 할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여기 가입하셔서 돈 내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시황 말씀드리면, 아무튼 지수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게 절대로 하락장에 베팅하시면 안 돼요. 인버스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락장 베팅하지 마세요. 잠깐의 조정은 있어도 잠깐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망가지는 폭락장은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 뭔가 엄청난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절대 너무 하락에 베팅은 하지 마세요. 네.
잠깐 쉬어가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그래서 인버스나 이런 거는 되도록 아직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SK텔레콤 그 섹터 좀 말씀드리면 이게 뭔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 안 가던 SK텔레콤이 미쳐갑니다, 지금. 예. 저 이거 얘기한 지가 꽤 돼 가지고 좀 민망했죠. 얘도 잘 안 가 가지고. 근데 SK텔레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기분 좋으시죠? 배당도 많이 주는 데다가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한 방에. 30만 원은 갈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제가 30만 원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되게 또 안 좋기도 했었고. 아무튼 잘 견디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엉덩이 매매예요. 좋은 기업, 뭔가 변화. 제가 통신 3사 중에 SK텔레콤을 제일 선호했죠. 예전에 상담할 때도 다 갈아타라, SK만 사라. KT, LG보다는. 그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객관적으로 얘밖에 없어요. 왜냐, 비통신 사업을 너무나 잘해요. 11번가도 있고, 아무튼 다양하게.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SK텔레콤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KT도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이제는. 어차피 형님은 같고 KT도 공기업이라 좀 답답하긴 하지만 회사가 뭔가 변신을 많이 할 거예요. 특히 KT의 자회사, 제가 최근에 한 2번 정도 보고서 보여드린 종목 기억나세요? 나스미디어. 기억나시죠? 이틀 전부터 보여드렸죠. 이 기업이 광고 대행사입니다. KT 계열사예요. KT가 뭔가 이제 앞으로 신산업에 투자를 하면 이 회사가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마치 SK텔레콤이 인크로스 그 지분 인수해가지고 인크로스가 엄청 성장했거든요. SK텔레콤 덕분에. 예.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어요. 얘도 똑같아요. 광고 대행사입니다. 예. 나스미디어도 KT의 후광 효과. 근데 KT가 그동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KT가 안 하니까 나스미디어 주가가 저 모양인 거예요.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KT가 뭘 할 가능성이 높다고 증권사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지만 뭐 가져가 보시는 거죠. 예. 주가는 항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우리 투자를 할 때.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뭐가 나중에 안 되면 그땐 정리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일단 지금 바닥권에서는 뭐 된다 안 된다 뭐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보험주, 미국의 그 민주당이 상원 장악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보험주 급등했고, 금융주, 화학주,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민감주 다 날라갔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유통주도 오늘 급등이 나왔고, 롯데쇼핑, 철강주, 그다음 오늘 뭐 뭐니 해도 현대모비스죠. 운수장비. 그다음 모토닉을 누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모토닉 제가 추천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전 추천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런 좀 약간 테마성이나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잘 얘기 안 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크게 관심 없는 기업이라. 그래, 어쨌든 뭐 주가는 올라갔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아, 그리고 이제 내일 종목 상담이 있는데, 그 종목 상담을 제가 다 못 해드립니다. 아시죠? 너무 많으면 저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 종목 상담이라고 쓰시고 그 옆에다가 뭐 뭘 원하는지를 적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모토닉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뭐가 궁금합니다. 그걸 적어주시면 더 상담하기가 편하겠죠. 네, 증권주도 좋았고 뭐 계좌가 많이 터졌고, 아, 그래도 계좌 많이들 터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베스트도 아무튼 많이 계속 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명보험회사가 12% 하나생명이 난리가 났네요. 3,300원. 이거 물려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저장장치 6개. 오늘 이지바이오 아시죠? 이지바이오 액면분할하고 재상장 있잖아요. 이지바이오도 많이들 뭐 이전에 안 파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상한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사료 첨가제고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사료 기업들이 좋아요. 바로 거기 가격을 전가시켜 버려요. 그래서 제일제당도 그래서 간 거예요, 저번에.
이유를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 2차전지 LG화학, 예. 그 서름 받던 LG화학이 이제 1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그 흥국주권 보고서 190만 원, 그 목표 주가가 아니라 CATL과 비교해 보면 190만 원 갈 수 있다. 근데 요새 보면요,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도 많으세요. 저거 뭐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예. 근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를 안 해요. 왜냐? 왜 우리나라 기업이 비싸죠? 그럼 CATL은 뭐예요? 시총 150조짜리 CATL은 그럼 싼 거고, 시총 60조밖에 안 되는 LG화학은 비싼 건가요? 예. 전혀 아니잖아요. LG화학이 압도적으로 싼 거죠. 그리고 뭐 저거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산업이야. 아무나 못해요. 아, 누구나 할 것 같으면 현대차도 하고 포드도 하고 뭐 자동차 회사가 왜 안 하겠어요? 자동차 회사 하면 되죠. 배터리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요. 왜 못합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1년에 LG화학만 해도 3조씩 들어가요. 예.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이 2차 전지 산업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LG화학, 삼성 SDI 이런 회사들 아직까지 전기차 배터리로 많은 돈을 벌지 못해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인정을 해요? 이 시장은 커지고 돈을 먼저 투자했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돈은 많이 벌겠죠. 근데 나중에요, 그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실제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가 안 갑니다. 주가는 항상 먼저 반영해요. 향후에 많이 벌 걸 예상하고 먼저 다 땡겨놔요. 실제로 돈을 와장창 벌면 그때부터는 빠질 수도 있어요, 주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예. 그래서 2차 전지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제 얘기가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어쨌든 여기서도 제가 알아요. 2차 전지 그러니까 LG화학 물적 분할이 아니라 LG화학 막 여기서 빠질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 뭐 테슬라 배터리 대회 할 때도 우리나라 기업자 큰일 났다. 예.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예. 다 잘못 보신 거예요, 그분들은. 예.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뭐 맞췄다 안 맞췄다가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예. 감정이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예. 특히 급락했을 때 분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냥 평소에 2차 전지가 싫으니까 그 감정을 실어서 분석하면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기업을 분석하거나 업종을 보실 때는 항상 냉정하게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주가들이 뭐 워낙 많이들 올라서요. 예. 지금은 뭐 제가 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 뭐 보면 첨보도 엄청 에코프로비 많이 올라왔고 나노가 좀 덜 오르긴 했죠. 네, 나노도 요새 좀 힘은 없고. 근데 나노도 여기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 6배? 6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LG화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얼마 갈지 모르지만 계속 잘 들고 가시면, 사이클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에서 LG화학이 불을 뿜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LED 하면 서울반도체랑 서울바이오시스 좋았고, 서울바이오시스가 뭐 코로나19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갖고 자율주행차도 오늘 좋았고, 편의점, 홈쇼핑 편의점 정말 징그럽게 안 가죠. 여기 GS 리테일 올해 분명히 좋아지는데 합병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GS 홈쇼핑. 그래서 시간이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가 오늘 좀 많이 갔고, 스마트 팩토리도 올해 최대 수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LS 일렉트릭이 좀 많이 갔네요. SK도 있었고, 그 다음에 OLED는 OLED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제일 우선순위가 덕산 네오룩스예요. 덕산 네오룩스 제일 좋아요. 우선순위를 따지면 그렇다는 거고, 근데 걔만 하라는 게 아니라 덕산 네오룩스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 발광체를 만드는 기업. 근데 오늘 보면 어제 제가 HB테크는 언급드렸지만 그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3년 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설한다고. 그 기사를 본 순간 바로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훈련이 돼 있어야 되냐면 그 기사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종목이 딱 떠올라야 돼요. 덕산 네오룩스, SFA,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몇 개 기업, 대표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훈련이 되면요 바로 떠올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얘가 많이 갔지만 뭐 워낙 안 갔으니까요. 근데 그 기사 어제 나오고 바로 주가는 반응을 안 했는데 오늘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부를 제가 이제 여기서 해드리는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메모도 하고 그러시지만 뭐 메모하시면 좋죠. 좋은데 매일 들으시면서 외우지 마세요. 근데 자꾸 이제 듣고 생각만 하세요. 아, 뭐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설을 하네? 그럼 뭐가 좋아지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동으로 돼요. 이 뉴스가 딱 뜨면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이게 딱딱딱 기계적으로 됩니다, 진짜. 그게 참 훈련만 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훈련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랬고, 풍력, 뭐 반도체, 주류는 요새 뭐 이게 그 뭐죠? 진로 이즈백 어제 보여드렸지만 뭐 이런 게 뭐 없대요. 물건이 없대요. 팔고 싶어도. 음. 그리고 오늘 휴대폰 부품주 요새 좀 약하긴 하죠. 근데 일단 휴대폰 섹터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올해는 좋아질 수 있는 섹터입니다. MC넥스 예전에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자화전자하고 그죠? 예, 자화전자 너무 날라갔고 MC넥스는 아직은 좀 많이 못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낫죠. 카메라 쪽에서는. 그리고 오늘 하락한 쪽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계열입니다. 이쪽은 좀 오늘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급락했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좀 이쪽 바이오 섹터는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 증시 주변 자금 추이는 예탁금이 6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엄청난 지금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좀 이벤트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생애 최초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식 상품권이라는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 좀 그 계좌 개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플레이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한글로 메이크잇, 예, 그 내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고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예, 계좌 개설 많이 하셔서 주식 상품권 많은. 네, 요새 그거 아시죠? 그 얼마 전에 얘기해드렸던 그 저희 유망주에도 들어가 있었죠. 클리노믹스. 오늘 날라가 버렸던데요. 클리노믹스. 예. 물론 이제 약간 밀리기도 했지만 윗꼬리다 오늘 코스닥이 좀 밀리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공부해 놓으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바이오를 여러분이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 투자하면 좋다는 거예요. 뭐라도. 네. 클리노믹스는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액체 생거. 네. 피 검사 같은 거. 오바마 헬스케어가 되면
예방의학이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랑 하나 더 있죠. 셀레믹스. 그러니까 바이오도 자기가 아는 것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바이옴 기억나시죠? 마이크로 미생물을 이용한 치료제. 대표적인 게 지노멀 캠프. 예, 요런 회사. 이런 회사들 되게 재밌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정말 많고 한데 좀 새로운 영역에 있는 거기서 경쟁력 확보한 기업들도 공부하면서 매매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발 알고 투자하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알고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스마트폰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갤럭시를 살지 아이폰을 살지 정말 여러분들 고민 많이 안 하세요? 저도 그래요. 스마트폰 살 때 저도 바꿀 때가 좀 되긴 됐는데 지금 한 2주 동안 뭘 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 바꿔야 되는데 아이폰 살까 갤럭시 살까 막 이래요. 하물며 주식은 제대로 알고 투자하셔. 그래서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이런 바이오 기업들 투자 신약 개발이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오스코텍 결국 임상 이상 많이 올랐잖아요. 보이세요? 17,000원짜리가 7만 원 갔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좋은 결과를 냈어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잘하고 있는데 참 임상 성공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리스크도 생각을 하고 투자하세요. 예. 이거는 오스코텍이 이렇게 임상이 좀 안 좋게 나올 줄은 그 직원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이런 리스크는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보고서 몇 개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먼저 음식료 쪽에서 이제 곡물가 상승, 뭐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요. 가파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곡물가가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생기겠죠. 음식료채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6월채 대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뭐냐? 제일제당 같은 이제 저런 원료를 해서 음식을 만드는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겠죠. 저게 농산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바로 제품가가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순차적으로 얘로 갑자기 한 번에 점프를 시켜버려요. 그 농산물가가 언젠가 꺾이죠. 꺾여도 절대 안 내려갑니다. 예. 그게 이제 음식료 이런 가공식품의 특징이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좋아지는 그림은 맞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악화되지만 보통 1분기, 2분기 후에 가격을 올려요. 올해 2분기부터 빠르면 올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좀 음식료 업종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료업체는 바로 전가한대요. 그러니까 원료 가격이 딱 올라가면 사료 회사들은 그냥 바로바로 올려버린다. 그 중에 사료 첨가제. 예. 항생제를 중국도 못 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또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회사는 제일제당하고 이지바이오. 오늘 이지바이오 상한가 같죠. 요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예 보고서에서 대놓고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제당은 좀 쉬었지만 이지바이오는 굉장히 화끈하게 갔다. 어쨌든 이 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나 보다 이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를 텐데 이건 이제 하나의 좀 증시의 부담이죠.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예. 어쨌든 또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또 올라갔을 때 그럼 뭐가 수혜를 받지? 고민해보는 거예요. 딱 음식료가 떠올라야 돼요. 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디지털 대상은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고 뭐 고등학생 대상의 온라인 이러닝 사업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저도 뭐 수능 세대지만 그 이렇게 정시라 그러죠. 수능을 보는 걸 정시, 그다음 면접 보는 걸 수시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 수시 비중이 훨씬 높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만 제가 이제 그 시험 볼 때만 해도 다 정시였어요. 수시 같은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음.
그래서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능 공부. 그렇게 되면 온라인 강의 수위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위가 막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게 열리면 또 레벨업 할 수 있죠. 그래서 메가스터디하고 디지털 대성이 1, 2등 다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책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주가도 뭐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그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메가스터디와 디지털 대성이 좀 수능 비중이 올라가면서 수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식료 아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키움증권. 곡물 가격 상승. 그럼 언제 가격 올리느냐? 그건 보통 2분기하고 3분기 후에 올린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다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로 돼지 사육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료가 많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걸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곡물 수요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 러시아나 이런 데서 예전에 수출을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예. 농산물 수출을. 그러니까 이제 공급도 안 됐고. 근데 이제 그런 요인들이 조금씩 다 해소되고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2020년 3분기부터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2분기부터는 판가 상승이 가능하고, 이전에 그러니까 주식을 항상 하실 때 저런 게 예상이 되잖아요. 미리 사놔야 돼요. 날짜 다가와서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이쪽 사료 쪽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료 저는 전체적으로 다 좋게 봅니다. 에그플레이션. 예전에 오뚜기가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그때 한참 좋을 때 주가가 이 무거운 회사가요.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주가가 5배 갔어요. 이때. 결국 원위치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저런 뭐 부분도 언제든지 좀 일부는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공부해 놓고 관심을 좀 가져보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지바이오는 아까 설명드렸죠. 사료 첨가제. 자돈 사료가 뭐냐면 새끼돼지 사료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이 자돈 사료 쪽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가요? 이런 쪽에서 굉장히 고성장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액면 분할해서 주식 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지바이오가 PER이 지금 7배인가 8배인가요? 아직도 비싸지도 않아요. 그게 이익률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라는 매력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에서는 오늘 좀 이지바이오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종목이지만 삼성전기. 그죠? 정말 뻔하지만 목표 주가 무려 24만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기본 물량은. 기본적으로 우리 장기 투자하는 물량은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뭐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지수가 이제 너무 올라와서 뭐 삼성전기 1000주면 뭐 100주나 200주 팔겠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근데 기본 베이스는 이 최소 20만원 넘을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자. 올해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MLCC 자동차에 들어가죠. 패키지 기판도 들어가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죠. 이쪽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런 자율주행이나 뭐 아니면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이 삼성전기가 필요해요. 삼성전기가 부품을 대니까. 여기서 좀 비싸지긴 했지만 더 목표 주가를 올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계속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너무 오른 게 좀 문제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보시면 네이버가 참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안 가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그 대신증권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은 좋아져요. 그러면은 주가도 이제 터닝할 날은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적 면에서는 좀 모멘텀이 당장 없다 보니까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다. 저희 당사에 어제는 이 성종화 연구원이 목표 주가 카카오는 올렸죠. 네이버는 그대로 유지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 37만원,
4분기 실적은 그대로 기대치에 부합한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 근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마케팅. 일본 사업 있죠. 이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요. 그럼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카카오보다는 좀 덜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카카오는 뭐 성장률이 막 100%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마케팅 비용, 여기 대규모 마케팅비를 투입했어요. 이건 팩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매출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웹툰 사업 성장성 강화가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코마, 이게 카카오가 하는 일본 웹툰이거든요. 근데 피코마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진대요. 그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자. 단기적으로는 시간 필요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 뭐냐면 네이버는 당장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약간 의견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이 있는 거죠. 지금 시총이 50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싼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주가는 기간 조정인데 네이버는 가격 조정, 다소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예. 근데 네이버가 성장 면에선 다소 열이, 그다음 두 가지 모멘텀, 라인 재팬 경합, 통합, 웹툰 지배구조 개편. 예. 이 중에서 이제 일본 웹툰 사업 성과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웹툰 사업을 지금 하는데 이게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도 성과가 안 나고 있다. 요런 내용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매우 좋다. 예. 왜냐, 커머스, 핀테크, 라인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니까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시각은 아무튼 올해 1분기까지 조금 실적은 안 좋을 수 있다. 그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2분기입니다. 실적 좋아지는 건. 네. 이렇게 네이버 갖고 계시면 그런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제주도에 카지노 오픈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주 드림타워 개장했고요. 호텔 사업하고 거기에 카지노. 예. 이게 정말 중국 사람들 많이 오면 대박 날 텐데 못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아마 마스크를 빨리 벗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뭐 사람들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되게 좀 특이하게 하림지주란 기업이 갑자기 올라와서 좀 약간 저도 하림하면 육계 관련주잖아요. 우리 네. 닭 관련주.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주 첫 번째는 하림산업하고 HMR 사업이래. HS푸드. 예. 그래서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햇밥, 면류, 육수, 육가공 등 HMR 관련 제품을 그 어떤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매입을 한 다음에 5년 만에 개발 계획이 진일보한 것으로 승인 절차를 지키는 대로 개발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또 뭐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계열사 가치 상승에 의한 지주 주가 저평가 심한. 그러니까 사업회사하고 이 계열 그 지주회사가 있는데 항상 지주회사가 저평가 받고 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주사가 좀 재평가 받으면, 특히 뭐 SK도 지주사인데 막 주가 엄청 가잖아요. SK텔레콤도 약간 중간에 지주사예요. 급등하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지주회사들이 항상 사업회사에 비해서 30% 이상 할인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에서 이거를 이제 광고 대행사죠. 삼성이 또 신제품도 나올 거고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쁠 거 없는데 진짜 무겁긴 해요.
외국인 지분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뭐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둔하고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목표 주가는 28,000원 제시는 해줬고 주당 순이익의 20배 그리고 디지털 중심의 비용 집행에 최적화된 사업 구조. 뭐 그건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주 광고주의 비용 집행제. 주 광고주가 삼성이겠죠. 삼성이 뭐 광고를 많이 할수록 사실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수익성도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도 진짜 주가가 정말 안 가요. 네. 오늘 이노션이 날라갔죠. 이노션. 근데 제일기획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나쁠 건 없습니다. 좀 무거워서 그렇죠. 이노션은 그 어제 기아차 그 엠블럼도 바꾸고 브랜드 뭐 또 약간 재정비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노션도 고생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일단은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포모가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거 쓰는 용어라고 하는데 어떤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나만 초대를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공포감. 나 혼자만 왕따 시킨. 예. 이거를 이제 포모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랬잖아요. 예. 부동산을 못 산 거에 대한 공포. 예. 주식도 그래요. 지금 주식 분위기가 개인들이 주식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공포 심리. 오히려 급락해서가 아니라 자꾸 급등하니까 나만 없는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포모로 나타내는 겁니다. 저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방송 보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아실 거예요.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포모이신 분도 계실 거고. 예. 무서운 거죠. 여전히 장이 올라서 편안한 게 아니라 계속 약간 무서운 거죠. 예. 그리고 이 강력한 상승장에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포모 심리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 근데 저런 뉴스만 보면 장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아직도 예, 대기 자금이 많다는 거니까. 여기 뭐 여기도 대기 자금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예탁금. 우리 한국의 산업 구조가 바뀝니다. 전기전자, 서비스업, 의약품 이게 핵심이에요. 서비스업은 뭐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죠. 네이버나. 예. 요거 세 개 합쳐보세요. 얼마입니까? 50% 넘죠. 절반이 얘네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만 봐도 예, 우리 한국의 증시가 지금 뭐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뭐 계속 요새 보고서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나오고. 근데 카카오는 전 사업부가 고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무려 70%나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가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카카오 몸통이 있으면 모빌리티, 페이지, 그다음에 뭐 카카오를 이용한 광고도 있죠. 비즈톡, 톡비즈인가요? 톡비즈라는 그 광고도 있고 카카오톡에 그 광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것도 있고 웹툰 사업, 뭐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사업을 되게 다양하게. 또 어제 보니까 또 하나 더 있던데요. 그 뭐더라?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카카오가 자회사들을 다 지금 상장시키려고 그래요. 카카오뱅크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총괄하는 게 카카오고. 예, 근데 어제 보니까 카카오가 그 기업 투자를 받았는데 한국산업은행인가요? 여기로부터 인공지능 회사 하나가 있어요. 그 회사 지분을 1조 원 인정받았대요. 지분 가치. 엄청난 거죠. 예, 1조 원 그렇게 쉽게 우리 한국에서
예.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삼성전자가 600조 가는 상황에서 뭐 1조가 뭐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비상장 기업 그것도 예, 그런 좀 떠오르는 기업이 1조 원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대단하고 카카오톡의 후광 효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카카오도 빅데이터 기업이고 4차 산업혁명 수혜주고 예, 꾸준히 성장하고 컨텐츠도 잘하고 정말 팔방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35조인데 충분히 뭐 한 50조 원까지 가주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아까 제가 네이버도 보여드렸죠. 네이버 일부러 보고서 보여드린 거예요. 제 애널리스트의 생각이 이런 거라는 거. 그래서 좀 부진했다는 거. 근데 역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 훨씬 많이 가겠죠. 음. 자, 이제 여기까지 방송은 다 해드렸고, 여러분들, 오늘은 뭐 이렇게 새로운 뭐 종목이나 그런 게 눈에 뭐 크게 팍 뭐 꽂혀서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들고 계셨던 종목들 또 잘 갔고, 오늘 정말 어쨌든 여러분들 코스피 하신 분들 기분 너무 좋으시죠? 네. 아마 오늘 같은 날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기분 좋아하실 만한 날이 아니었나. 예. 대형주들이 너무나 가볍게 가고 오늘 그리고 뭐 대림건설도 그죠. 대림건설이 무려 9%나 급등해버렸고 결국엔 쌀 때 사야 먹어요 진짜. 그거보다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남들 던질 때 적절히 물리고 들어가 있으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시총 상위 기업들은 다들 어쨌든 큰 폭의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주가 마치 중소형주 같은 그런 장이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뭐 언젠가 꺾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황과 유지하시면서 편안하게 제가 아까 댓글 보니까 SK나 현대모비스 매입하고 그냥 본업에 종사해라 잊어버리고 정답입니다. 주식 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어제 같은 날은 팔고 싶어져요. 사실 막 증시가 흔들리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원칙대로 그렇게 해야 또 롱런 하니까 너무 지금 흥분하지 마시고 더욱더 돌아가시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정말 많잖아요. 주식 투자 할 시간도 뭐 아직도 몇 년은 더 남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1월 7일 이제 네 번째 날인데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제 마감 시황하고 또 종목 상담이라는 코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그거 아무튼 내일 또 그걸 대비해서 준비해 놔야죠. 예. 아무튼 오늘 너무 또 오늘도 감사드리고 정말 제 콘텐츠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또 내일 뵙겠습니다.